안녕하세요, 첫썸TV란입니다. 자, 청라 벤츠 EQE 화재, 현재 여론이 상당히 벤츠 쪽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벤츠 쪽에 좋을 만한 새로운 소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이드 EV란 매체에서 전달한 내용이고요. 자, 내용을 보면요. 자, 두 건의 화재, 그러니까 작년에 발생했던 플로리다 화재랑 한국 청라 화재, 올해 발생했던 청라 화재의 차이점은 이제 배터리 서플라이어인데 독일 생산 제품은 CATL이 달린다, EQE에. 그런데 이제 중국 생산은 파라시스가 달린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불이 난 EQE 세단에는 미국에 판매되고 있는 EQE 모델과 같은 배터리가 탑재되지 않았다. 미국 판매부는 독일 생산이고 CATL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현재 벤츠에서 빕 카운티라는 곳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독일에서 차량을 수입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생산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그 모델에는 CATL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팩트를 정리해보면요, 미국 화재 EQE 모델 작년에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발생한 화재는 독일 브레멘산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스 배터리가 탑재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벤츠는 현재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그리고 플로리다 잭슨빌 EQE 자연발화 화재에는 CATL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화재는 페르시스, 미국 화재는 CAT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플로리다 잭슨빌 화재인데 팩트는 미국은 CATL 화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여론은 미국에서 EQE 화재가 발생을 했고 거기도 아마 페러시스가 달려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도 페러시스 배터리니까 이 페러시스 배터리 셀이 문제다, 이렇게 현재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는 논점은 현재 벤츠 책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까입니다. 자, 페러시스는 미국 화재와 동일 제품이 아니란 게 현재 밝혀졌죠. 그리고 페러시스 배터리에 의한 화재라는 것에 대한 신빙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중국산 배터리니까 화재가 일어난 거 아니냐, 뭐 이게 여론인데 법원에서는 그런 여론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증거나 정확한 정황상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당연히 그럴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다, 이런 거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가 반드시 위험하다는 증거도 사실상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페러시스 배터리가 반드시 위험하다는 증거도 사실상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증거나 정확한 정황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모든 증거가 다 타버렸어요. 이 불이 났을 때 불을 빨리 끄면 이제 어느 정도 증거가 남잖아요. 그걸 토대로 이제 원인을 조사를 하는데 이번 EQE 화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열폭주가 일어나면서 배터리 셀 파우치는 전부 다 폭발을 해버렸고, 그리고 전자장비도 다 타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증거를 채취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사실상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향후 벤츠 주장을 예상을 해보면요, 미국 화재와 이번 청라 화재는 다른 배터리 셀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의 사건으로 봐줘야 된다, 이 부분을 어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페러시스 셀이 반드시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다, 이 부분을 어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주의 부주의에 의해서 배터리 셀이 손상됐을 가능성, 예를 들어서 하단을 찍었거나 이래서 지연발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필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인해서 화재가 확대된 점도 어필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미작동하면서 과거에 화재가 확산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 경우에 아파트에 배상을 하라는 판례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또 어필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파트랑 차주 주장을 예상을 해보면요, 이제 셀 결함 대신 BMS 결함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페러시스랑 CATL 별개의 건으로 이제 확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BMS 결함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가인 페러시스 셀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할 확률을 어필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다 똑같으면 당연히 누가 LG나 삼성이나 비싼 거 쓰냐, 페러시스 다 쓸 거 아니냐, 싸니까 페러시스를 썼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을 어필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증거를 찾아내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연 발화임에도 BMS 경고가 없었다, 이 부분을 어필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이제 테슬라에서 열폭주가 발생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모델 X 센터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막 테슬라 열폭주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단 파손으로 이제 차주가 손상을 입힌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에서 그 4시간 정도 전부터 계속 경고를 띄워요.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센터로 옮겨서 나중에 화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주가 충분히 대피할 시간, 그리고 사람들이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만약에 BMS에서 경고를 계속 보내는 거야, 앱으로. 지금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배터리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보냈으면 차주가 그거를 확인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벤츠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쪽으로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저지상고가 너무 낮다, 그리고 휠베이스가 길다, 그래서 하단을 찍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차량 설계 문제를 어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송 결과에 대한 제 예상은요, 일단 화재 원인은 불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BMS 경고등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벤츠 과실이 일부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화재가 확산된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아파트 과실도 일부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벤츠 코리아와 아파트, 그리고 차주, 그러니까 보험사, 차주 쪽 보험사의 분할 배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게 뭐 소송이 한번 들어가면 뭐 3년씩은 그냥 지나가죠. 그래서 아마 2027년 정도는 돼야지 저희가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 예상은 공동과실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배상도 분할로 하라고 명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차쌈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